자, 안녕하세요. 온라인 수업 13번째 시간이 됐습니다. 며칠 전에 이태원 클럽에서 확진자가 많이 발생해서 다시 또 한 주간 개학이 늦어진 걸로 이렇게 발표가 됐네요. 어떻게 됐든 여러분들 건강관리 잘 하시고 계속 이렇게 인터넷으로 온라인 수업 하다 보면 정신자세가 흐트러지기가 쉽습니다. 여러분들 수업할 때는 좀 집중해서 최선의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복습하죠. 먼저 절대값에 대해서 공부했죠. 수직선 위에서 원점으로부터 어떤 수를 나타내는 점까지의 거리다. 그래서 절대값은 거리다. 거리. 자, 그래서 플러스 4의 절대값을 기호로 나타내면 이렇게 양쪽에 이렇게 기둥을 세워서 절대값 플러스 4는 4 이렇게 표시할 수 있죠. 그리고 마이너스 5의 절대값은 기호로 이렇게 쓸 수 있고 계산하면 5가 됩니다. 부호를 뗀 수다. 절대값이라는 것은 부호를 뗀 수다. 자, 그 다음에 수의 대소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해봤죠. 그래서 음수보다 0이 크고 또 0보다는 또 양수가 크죠. 그래서 왼쪽으로 갈수록 작아지는 거, 오른쪽으로 갈수록 커지는 거. 그리고 수직선에 모든 유리수를 표현할 수 있다. 그렇겠죠. 그리고 초과, 미만, 이상, 이하. 초과를 크다, 미만은 작다, 이상 작지 않다, 이하 크지 않다.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부등호 기호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자, 기억납니까? 그리고 이렇게 두 개의 수를 기준으로 주고 부등호로 표현할 때는 x를 주인공인 x를 가운데 넣어서 작은 것보다 크고, 그러니까 마이너스 2를 왼쪽에 쓰고 7은 오른쪽에 써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자, 시간 여기까지 했고요. 자, 이제는 이제 단원을 바꿔서 덧셈과 뺄셈으로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단원에서는 정수와 유리수의 덧셈의 원리, 물론 초등학교 때 여러분들이 덧셈 다 배웠죠. 그런데 이제 정수와 유리수로 수를 확장해서 덧셈하는 겁니다. 그리고 계산도 해볼 거고요. 그리고 뺄셈의 원리와 또 뺄셈 계산을 하는 것까지 하는데, 이번 시간에는 내용을 좀 줄여서 유리수의 덧셈 개념, 그리고 수직선을 이용해서 덧셈 하는 것을 한번 해볼 거예요. 그리고 정수와 유리수의 덧셈을 할 수 있다. 자, 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입니다. 자, 만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TV에서 그 아나운서가 이제 날씨에 대해서 발표를 하네요. 최저 기온이 영하 2도씨, 또 최고 기온은 영상 9도씨다. 일교차가 11도나 됩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걸 보고 있던 따님이 일교차가 뭐예요? 이렇게 엄마한테 물어봤죠. 그랬더니 하루 동안의 최고 기온에서 최저 기온을 뺀 값이란다. 그래서 이제 딸이 계산해 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9에서 마이너스 1을 빼야 되는데 어떻게 빼지? 그렇죠. 여기 이제 뺄셈인데 또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니까 이제 헷갈린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번 시간에 공부할 내용들이 이런 것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일 거야. 자, 일교차라는 거는 최고 기온에서 최저 기온을 빼면 되니까 최고 기온이 9도고 최저 기온은 영하 2도죠. 그래서 9에서 마이너스 1을 빼는 건데 이게 과연 얼마냐? 자, 이제 덧셈과 뺄셈을 공부해 보면 이것쯤은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수직선을 가지고 한번 덧셈의 개념을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 수직선이 있고 수직선 위에 플러스 2를 나타내는 점에서 왼쪽으로 5만큼 이동한 점,
나타내는 수는 얼마냐. 자, 수직선 위에 있는 플러스 2. 자, 플러스 2는 여기 있죠. 그럼 여기에서 왼쪽으로 5만큼, 왼쪽이라는 것은 이제 이 플러스를 2를 중심으로 해서 왼쪽으로 간다는 얘기죠. 5만큼. 그러니까 5만큼 가니까 5칸을 간다는 얘기죠. 왼쪽으로 5칸 이렇게. 자, 그러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3이 되겠죠. 이거를 덧셈식으로 나타내면 플러스 2에다가 왼쪽으로 5라는 얘기는 왼쪽, 다시 말해서 왼쪽은 작아지는 쪽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5가 되는 거예요. 왼쪽으로 오면. 그래서 마이너스 5가 되니까 값이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덧셈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일단 양의정수 더하기 양의정수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플러스 1에다가 플러스 2를 하자. 그럼 이거를 수직선으로 한번 나타내보면 플러스 1에서 플러스 1이라는 얘기는 오른쪽으로 2칸 가는 거잖아요. 오른쪽으로 2칸.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2칸 가니까 바로 플러스 3이 되겠죠. 플러스 3. 자, 양의정수 플러스 1 더하기 양의정수 플러스 2는 플러스 3이다. 수직선으로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음의정수에다가 음의정수를 한번 더해볼게요. 자, 다시 말하면 마이너스 1에다가 마이너스 2를 더하는 거예요. 자, 마이너스 1은 여기 있잖아요.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2라는 건 어느 쪽이라고 그랬죠? 왼쪽이죠. 왼쪽. 왼쪽으로 2칸. 그러면 여기죠. 따라서 결과는 마이너스 3이다. 자, 마이너스 1에다가 마이너스 2를 더했더니 결과가 마이너스 3이다. 가만히 보니까 요 위에 플러스 1, 플러스 2는 플러스 3. 부호가 똑같은 것들이 붙죠. 여기도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3. 부호가 똑같은 것이 마이너스 붙죠. 잘 기억하세요. 뭔가 이게 덧셈의 원리와 연관이 될 겁니다. 자, 결국 이 플러스 1 더하기 플러스 2가 플러스 3이고 마이너스 1 더하기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3이다. 이건 다시 말해서 이거는 부호가 같은 두 수의 합이에요. 부호가 같은 거.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럴 때는 부호가 같은 것끼리 계산할 때는 같은 부호, 그러니까 공통 부호를 붙여주고 숫자끼리 더해주면 돼요. 이렇게. 따라서 이런 원리에서 플러스 3이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쪽도 아래쪽도 마찬가지예요. 공통인 부호 마이너스를 붙여주고 숫자끼리는 더한다. 이게 같은 부호일 때, 부호가 같은 두 수의 합일 때는 이런 원칙으로 덧셈을 해주면 됩니다. 공통인 부호를 붙여주고 숫자끼리 더해주는 것. 잘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에 양의정수 더하기 음의정수. 양의정수는 플러스 부호고 음의정수는 마이너스 부호니까 이제 부호가 다른 것끼리 계산해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플러스 1에다가 마이너스 1을 더해 볼게요. 자, 이것도 수직선으로 계산해 보면 플러스 1이 여기 있죠. 플러스 1에서 자, 마이너스 2는 어디로 갑니까? 왼쪽으로 2칸이죠. 왼쪽으로 2칸. 따라서 왼쪽으로 2칸 가니까 결과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자, 하나 더 해볼게요. 음의정수에다가 양의정수. 아까는 양의정수에다 음의정수를 했는데 지금은 음의정수에다가 양의정수를 한번 해볼게요. 자, 마이너스 1에다가 플러스 1을 더해 볼 거예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1이라는 거는 오른쪽으로 2칸이죠. 오른쪽으로 2칸. 그럼 여기죠. 그럼 플러스 1이 되겠죠. 아까하고 다르죠. 아까는 공통인 부호가 붙었는데 지금은 공통인 부호가 아니고 뭔가 좀 원칙이 있는 것 같아요. 플러스 1 더하기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1. 이 큰 쪽에 부호가 붙었네요. 그죠? 여기도 보면 2가 더 크니까 큰 쪽에 부호가 붙고
숫자는 뺀 것 같아요. 아까는 더했는데.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플러스 1 더하기 마이너스 3, 또 마이너스 1 더하기 플러스 3, 이렇게 부호가 다를 때의 덧셈은 어떤 원칙이냐면 가만히 보니까 마이너스가 붙었다는 얘기는 이 큰 쪽에 부호가 붙은 거예요. 큰 쪽의 수에 부호가 붙고, 그죠? 2가 됐다는 얘기는 3에서 2를 뺐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뺀 거죠. 이렇게. 그래서 부호가 다른 두 수의 합은 큰 수의 부호를 붙이고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서 결과를 처리하면 됩니다.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로 큰 수의 부호 3이 크니까 플러스 3을 붙이고 숫자는 3에서 2를 빼주면 돼요. 그래서 플러스 2가 됩니다. 이해갑니까? 부호가 다른 두 수의 합은 큰 수의 부호를 붙이고 숫자끼리는 서로 뺀다. 자, 이걸 한번 다시 그 수직선을 이용해서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교과서 38쪽에 나와 있습니다. 38쪽에 보면 문제 1번에 밑에 수직선이 있잖아요. 자, 선생님 했던 것처럼 한번 여러분들이 수직선을 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1번은 선생님이 한번 시범을 보여줄게요. 1번 잘 보세요. 1번. 자, 플러스 3이니까 플러스 3이 어디냐면 여기 있잖아요. 여기서 플러스 4니까 오른쪽으로 4칸. 그래서 이렇게 4칸. 4칸을 가니까 7이죠. 7. 그래서 답은 플러스 7이다. 그러면 2번, 3번, 4번을 여러분들 그 교과서에 있는 수직선을 이용해서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결과를 한번 그려보세요. 푸는 시간 1번 주겠습니다. 1번 시작. 수직선으로 하는 겁니다. 수직선을 이용해서 직접 계산하는 게 아니고 나중에 시험 볼 때도 이렇게 수직선을 이용해서 하라고 그러면 수직선으로 해야 됩니다. 그냥 계산하면 틀립니다. 자, 그만 한번 같이 해볼게요. 자, 2번 플러스 1 플러스 1은 여기 있죠. 자, 플러스 1에서 마이너스 6, 이건 왼쪽으로 6칸이에요. 왼쪽으로 6칸 짠 하면 6칸이니까 여기죠. 여기 마이너스 5가 되겠죠. 마이너스 5 맞았습니까? 이렇게 수직선을 이용하지 않고 답이 나온 거는 나중에 시험 볼 때는 만점을 줄 수가 없어요. 감점이 됩니다. 자, 세 번째 문제. 마이너스 1이 여기 있죠. 자, 마이너스 1로부터 플러스 5니까 5칸이 오른쪽으로 이렇게. 그러면 여기죠. 따라서 답은 플러스 4. 플러스 4.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문제. 자, 마이너스 4가 여기 있습니다. 마이너스 4에서 마이너스 2니까 왼쪽으로 2칸이죠. 왼쪽으로 2칸. 이렇게. 따라서 결과는 마이너스 6이 되겠네요. 이렇게 계산을 이제 수직선을 이용해서 했는데, 이제 덧셈의 원리를 안다면 이거를 덧셈의 원리로 계산할 수가 있겠죠. 지금은 수직선을 이용해서 하라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해야 맞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부호가 같은 두 수의 합은 여기 지금 1번하고 4번이 부호가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호가 같은 두 수의 합은 공통 부호를 붙여주고 숫자끼리는 더한다.
여기도 마이너스를 붙여주고 4와 2를 더한다. 그래서 마이너스 6 됐죠. 그리고 부호가 다른 두 수의 합은 큰 수의 부호를 붙여주고 큰수 그러니까 6이 크니까 6에다가 6의 부호 마이너스를 붙여주고 숫자끼리는 빼는 거예요. 이렇게 아까는 더했죠. 지금은 빼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6에서 1 빼면 5니까 마이너스 5가 되고 또 여기도 큰 수의 부호 플러스를 붙여주고 5에서 1을 빼는 거예요. 5에서 1 빼면 플러스 4가 되겠죠. 그래서 부호가 같은 두 수의 합과 부호가 다른 두 수의 합 이 원리에 의해서 덧셈을 계산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좀 정리 좀 해보세요. 노트에다가 정수와 유리수의 덧셈 부호가 같은 두 수의 합은 두 수의 절대값의 합에 공통인 부호를 붙인다. 여기서 플러스 4 더하기 플러스 7은 플러스를 붙여주고 4, 7을 더해서 플러스 11이다. 또 마이너스 6 더하기 마이너스 5는 마이너스를 붙여주고 6에다 5를 더한다. 그래서 마이너스 11이 답이 된다. 그리고 부호가 다를 때 두 수의 합은 두 수의 절대값의 차 이게 빼는 거예요. 절대값이 큰 수, 이게 큰 수의 부호를 붙인다. 자, 예를 들면 플러스 4 더하기 마이너스 9는 마이너스를 붙여주고 9에서 4를 빼면 되겠죠.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는 거예요. 마이너스 5가 되겠고 또 마이너스 2 더하기 플러스 8은 큰 수의 부호 플러스를 붙여주고 8에서 2를 빼면 되겠죠. 따라서 플러스 6 정수와 유리수의 덧셈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해됩니까? 자, 정리해 보세요. 여러분들 필기는 여러분들 뇌의 발전에 엄청난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진 그 지식이 영구적인 지식 창고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쓰는 것을 귀찮아하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자, 이제 예제 1번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39페이지예요. 예제니까 같이 하는 거예요. 예제는 문제는 여러분들이 풀 수 있는 시간을 줄게요. 자, 예제 1번 다음을 계산하시오. 1번 자 플러스 4 더하기 마이너스 7 자 부호가 다르죠. 다를 때는 큰 수의 부호를 붙인다고 그랬으니까 마이너스를 붙여주고 7에서 4를 빼면 되겠죠. 그래서 결과는 마이너스 3이다. 두 번째 문제 마이너스 6 더하기 플러스 5다. 여기도 부호가 다르니까 큰 수의 부호 마이너스를 붙여주고 6에서 5를 빼면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자, 세 번째 문제. 부호가 같죠. 같은 부호끼리니까 공통인 부호 플러스를 붙여주고 더하면 되겠죠. 그래서 2.1 더하기 3.5. 이런 건 굳이 분수로 고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플러스 5.6. 플러스 5.6. 마지막 문제. 자, 이거는 통분해야 되죠. 지금 분모가 다르니까. 자, 3과 4의 최소공배수가 10이니까 12로 통분해야 되겠네요. 따라서 첫 번째 분수는 분모 분자에다가 12가 되려면 4를 곱해야 되니까 12분의 마이너스 12분의 8이 되고 두 번째 분수는 3을 곱하면 되겠네요. 아래 위에. 따라서 마이너스 12분의 3. 자, 부호가 같죠. 공통부호를 붙여주고 숫자끼리 더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따라서 마이너스 12분의 11 마이너스 12분의 11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 됩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이제 분모가 다른 분수를 계산할 때는 반드시 통분을 해야 된다는 것. 분모를 같이 만들어서 덧셈의 원리로 계산해 주면 됩니다. 자, 됐죠? 그럼 여러분들이 실적 발휘할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쪽에 문제 2번 있네요. 그죠? 자, 이 문제 네 문제인데 뭐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니까 1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만. 자, 1번 부호가 같네요. 같은 부호니까 플러스 8 더하기 5에서 플러스 13 됐죠. 두 번째 문제는 부호가 다르죠. 그런데 다른데 크기가 같아요. 이런 거는 뭐 볼 것도 없이 0. 크기가 같고 부호가 다른 때는 무조건 0입니다. 0. 세 번째, 자 부호가 다르네요. 다를 때 큰 수의 부호 플러스를 붙이고 5.7에서 2.4를 빼면 되겠죠. 따라서 답은 플러스 3.3. 그 다음에 네 번째 문제는 부호가 같으네요. 그죠? 자, 근데 5와 7의 최소배수 35로 통분해서 계산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분수는 35분의 7, 두 번째 분수는 35분의 15. 그래서 마이너스를 붙여주고 공통부호 마이너스 붙여주고 숫자는 더하면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35분의 22. 약분이 되나요? 약분이 안 되네요. 그러면은 그대로 35분의 마이너스 35분의 22가 답이 됩니다. 자, 잘 풀었습니까?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 학습 내용을 정리하도록 할게요. 부호가 같은 두 수의 합을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부호끼리 할 때는 공통인 부호 붙여주고 숫자는 더한다. 그리고 부호가 다른 두 수의 합은 큰 수의 부호를 붙이고 숫자는 뺀다. 이렇게 됐습니까? 부호가 같은 두 수의 합, 부호가 다른 두 수의 합 완전히 다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덧셈 방법을 한번 선생님이 소개해 줄게요. 지금 뭐냐면 이제 바둑돌 가지고 한번 해볼 거예요. 바둑돌. 자, 그래서 흰돌을 갖다가 플러스로 보고 검은 돌은 마이너스로 볼 겁니다. 흰돌은 플러스, 검은 돌은 마이너스. 그래서 같은 부호의 덧셈을 이렇게 볼 거예요. 자, 플러스 3 더하기 플러스 2. 자, 플러스 3 무슨 돌이라고 그러죠? 플러스가 흰돌이죠. 흰돌. 자, 흰돌 3개에다가 흰돌 2개를 더하는 거예요. 그죠? 그럼 뭐 이거 얼마나 쉽습니까? 흰돌 3개에다 흰돌 2개 더하니까 흰돌이 몇 개? 5개. 흰돌이 5개. 흰돌 플러스죠. 그러니까 흰돌 5개니까 결과는 플러스 5다. 같은 부호끼리 계산할 때는 공통부를 붙여주고 숫자는 더한다. 그 원리죠. 자, 이번에는 마이너스 3 더하기 마이너스. 자, 마이너스가 붙은 건 검은 돌이라고 그랬죠. 따라서 검은 돌 3개에 검은 돌 2개를 더하는 거예요. 얼마나 쉬워요? 검은 돌 몇 개? 5개. 검은 돌이 5개니까 마이너스 5가 되겠죠. 마이너스 5. 공통부호를 붙여주고 숫자는 더한 꼴이 됐죠. 그래서 같은 부호의 덧셈은 두 수의 절대값의 합에 공통인 부호를 붙인다. 공통부호를 붙이고 숫자끼리 더해준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플러스 붙여주고 숫자는 더해서 플러스 5. 또 마이너스를 붙여주고 숫자는 더해서 마이너스 5. 이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른 부호끼리 계산할 때는 자 뭐냐, 자 플러스 3이라는 건 이제 흰돌 3개잖아요. 흰돌 3개. 자, 그럼 흰돌 3개가 있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그럼 뭐죠? 검은돌 2개. 그러면 흰돌 3개와 검은돌 2개를 붙이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는데 이 검은돌과 흰돌의 특성상 그 검은돌과 흰돌이 만나면 없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플러스 마이너스 이 흰돌 검은돌이 없어지죠. 이게 없어져서 남는 건 하나만 남아요. 그러니까 흰돌 하나 남았으니까 플러스 1이 되겠죠. 결국 부호가 다를 때는 큰 수의 부호를 붙여주고 숫자끼리 뺀 꼴이 된 거예요. 다시 마이너스 3 더하기 플러스 2다. 자, 그럼 마이너스 3이라는 거는 검은 돌 3개에다가 흰 돌 2개를 더한 거예요. 흰 돌 2개. 자, 그러면은 이런 꼴이 되겠죠.
그런데 검은돌과 흰돌은 없어진다고 그랬으니까 자, 요 검은돌과 흰돌이 없어져요. 그럼 남은 것 검은돌 하나만 남았으니까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결국 큰 수의 보호를 붙이고 숫자는 뺀 꼴이 됐어요. 자, 그래서 정리해보면 이렇게 부호가 다를 때는 큰 수의 보호를 붙여주고 숫자는 뺀다. 이렇게 아까 했던 거와 같은 거예요. 같은 내용을 바둑돌을 가지고 다시 한번 복습해 본 겁니다. 자, 이제 다음 시간에 공부할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덧셈의 교환 법칙, 덧셈의 이제 법칙이 있는데 교환 법칙, 결합 법칙, 계산 법칙을 한번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뺄셈의 원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예요. 뺄셈의 원리. 자,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 공부는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 봐요.